접대비 구분. 먼저 접대비의 개념은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직원이 조직한 조합,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먼저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 그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것은 접대비로 본다. 그 조합,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경리의 일부, 즉 비용이나 또는 자산으로 계산한 것으로 본다.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 예를 들면 골프클럽 등에게 지급하는 군품은 접대비로 본다. 직원이 조직한 노동조합에 지출한 지출한 금액 중에 이게 복리후생비적인 성격이면은 이게 접대비가 맞다. 하지만 이 노동조합에 지출한 운영비인 경우에는 이는 송금이 아니며 이를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한다. 약정에 위한 포기액. 이 약정에 위한 포기액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즉 거래관계 개선 이런 거를 위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본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포기했다면은 기부금으로 본다. 이게 비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이며 이 약정을 포기한 이 대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는 대손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인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수하기 위하여 채권을 포기했다면은 이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본다. 판매 부대 비용. 판매한 상품에 대한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 장려금 등 이러한 부대 비용은 전액 판매비, 즉 그냥 전액 송금으로 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약정이 없는 경우도 포함을 한다. 즉 약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판매비 등 부수 비용들은 접대비가 아님을 주의해야 된다. 회의비. 통상적인 회의비면은 전액 송금이 맞다. 하지만 통상 회의비를 초과한 금액, 유흥이거나 유흥비라고 나와 있으면 이는 접대비로 본다. 기타. 주주, 임직원 등의 접대비를 대신 지출한 것. 이는 송금이 아니다. 그냥 접대비도 아니고 애초에 송금 자체가 아니며 이를 입금 불산입하며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한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액. 이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똑같이 접대비로 본다. 사업상 증여 시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이것도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에 대한 귀속 시기. 접대비는 접대를 한 날, 즉 발생주의임을 주의. 이거 이제 뒤에서 보는 기부금과는 좀 다르다. 사례 1. 접대는 했으나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 이렇게 된 거는 잘했다. 사례 2. 접대는 했으나 지급을 안 해서 장부에 계상을 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접대비에 추가를 하고 이때 세무조정은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을 한다. 접대는 했으나 선급 비용으로 처리. 이거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한 다음에 접대비에 추가를 해야 된다. 그 이후에 다음 연도에 이를 지출할 때 접대비로 계상을 했다면은 그 다음 연도의 거에서는 접대비에서 차감, 송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즉 추인을 해준다. 현물 접대비. 현물 접대를 한 경우 일단 이 접대비 해당하는 금액은 상품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금액을 접대비 계상액으로 본다. 즉, 만약에 상품이 원가 200, 시가 300인 것을 상업상 증여를 했다면은 접대비에는 시가 300과 플러스 이때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까지 합친 접대비는 330이 되고 접대비는 330이 됨을 주의. 이때 접대비에 플러스 추가를 해야 되는데 세무조정은 안 끊긴다는 걸 주의. 일단 만약에 원가만큼 접대비를 계상했으면 접대비를 그냥 늘려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접대를 했는데 이를 판매로 봐가지고 매출로 계상을 했다면은 이거 기업 회계상 매출액에서 얘는 제외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 경우에 또한 세무조정은 끊기지 않는다. 세무상 이 접대비, 즉 세무상 접대비는 먼저 시가와 장부가 큰 금액 플러스 VIT 예수금 또는 매입세액. 이런 현물 접대비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거래처가 부담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냥 얘는 이제는 그 접대비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뺀 시가 맥스 시가 장부가로 본다. 즉, 위 같은 사례에서는 세무상은 접대비 300에 차변 상품 처분이익 100 끊기고 현금 VIT 예수금 3 이런 식으로 끊기게 되는 것이다.
기증품,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을 했다. 이렇게 되면 전액 광고 선전비가 된다. 이렇게 기증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만약에 지급을 했다면은 먼저 개당 3만 원 이하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 개당 3만 원 이하라면은 이렇게 특정인에게 지급한 게 전액 광고 선전비다. 개당 3만 원을 초과했다면은 다시 이제 연간 5만 원 이하라면은 광고 선전비로 보고, 이 개당 3만 원 초과에다가 연간 5만 원까지 초과를 한 금액은 전액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 직부인. 먼저 그냥 아무런 증명서류도 없는 경우는 그냥 송금이 아니라서 이는 송금 불산입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한다. 증명서류는 있다. 하지만 이제 증명서류가 만약 있다면은 건당 3만 원 이하면은 그냥 무조건 전액 접대비. 건당 3만 원 초과. 이때 경조사는 20만 원이면 만약에 적격 증명서류가 없다면은 얘는 전액 송금이 아니다. 전액 송금이 아니다. 따라서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한다. 거기다가 증명서류가 있고 건당 3만 원 초과에 적격 증명서류까지 있는 경우에는 다 접대비로 본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여기서 암기하는 것은 증명서류가 없는데 증명서류가 아예 없으면 송금 불산입 상여. 건당 3만 원 초과를 했는데 적격 증명서류가 없다. 이렇다면은 전액 이제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이 적격 증명서류에는 신용카드 등 매출 전표가 포함이 되며 이때 이 매출 전표는 무조건 법인 명의여야 되는을 주의. 그리고 현금 영수증, 그냥 영수증은 적격 증명서류가 아니다. 그다음 계산서, 세금 계산서, 원청징수 영수증 이렇게가 포함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적격증명서류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가생산제품 현물접대비는 어떠한 증빙도 필요가 없다. 약정에 위한 매출 채권 포기액, 지출 장소가 국외 지역 장소에서 현금 외에 지불수단이 없는 경우, 즉 아프리카, 북한 이런 경우, 그리고 농업인, 법인이 아닌 그냥 개인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을 한 경우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은 적격증명서류가 없어도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례 중에 첨척장, 첨척장은 일반 증명서류며 적격증빙은 아니다. 따라서 첨척장만 받았다면은 2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을 처분한다. 만약에 증명서류 외에 증명서류 수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만약에 일반 송금 중에서 건당 3만 원을 초과, 이 3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일반 송금 중에서는 저격증명이 없으면 그래도 송금은 맞으나 뒤에 가산세 2%가 붙는다는 것. 하지만 접대비 중에서 건당 3만 원 초과인데 저격증명서류가 없으면 송금이 아니며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임을 주의. 그 다음 계산. 장부 계상 먼저 회사 계상 접대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 사항들 쭉쭉쭉 끊긴다. 여기 회사 계상은 전체 이제 문화 접대비, 건설 중인 자산에 포함되는 접대비 등 모든 접대비를 다 포함해야 되는 주의. 세무상 가액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1은 먼저 기본으로 1200만 원 또는 3600만 원이며 비중소일 경우엔 1200만 원, 중소기업일 경우 3600만 원 곱하기 n분의 12분의 n. 사업연도 항상 체크해야 됨을 주의. 그 다음 2. 수입금액 곱하기 적용률. 이때 수입금액은 여기서 기업 회계기준 매출액을 말한다. 이 기업 회계기준 매출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의해야 될 사항은 부산물 매각대는 포함을 한다. 중담영업 매출액이 있다면 이도 포함을 한다. 현물 접대비를 만약에 매출로 인식했다면 이는 제외해야 된다. 이 세무상 가액들,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상 법상 간주공급, 그다음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입금산입 금액 등이 있다면은 이는 제외를 한다. 기계장치 매각대금 등 이런 영업 외 비용이면은 다 제외를 시킨다. 기타 조정사항들, 즉 회계를 기준으로 해야 되며 이때 이거 조정하면서 세무조정도 나올 수 있다면 항상 주의. 매출 할인 등이 이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면은 이는 차감을 안 한 것이므로 마이너스 매출 할인 등으로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 적용률. 만까지는 100억, 즉 만 100억까지는 0.003, 500억, 5만까지는 0.002, 그 이후로는 0.0003. 따라서 이때 일반과 특수를 나눠줘야 되고 이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위한 매출액은 그 뒤에 곱하기 0.1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주의.
그 다음에 3번 문화접대비. 이 문화접대비라는 것은 먼저 국내에만 관련된 문화 관련 지출이다. 즉 국외에 관련된 문화 관련 지출은 제외됨을 주의. 이에 사례로 관광공연장 입장권 그리고 관광공연장 입장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관광공연장 입장권에 식사, 공연 관람 등을 구분할 필요 없이 전부 다 넣어주면 된다. 그 다음 미술품은 100만 원 이하까지만 인정이 된다. 비디오, 음반 등 음악 영상, 간행물 등도 문화접대비에 포함이 된다. 이 문화접대비는 민값, 이 문화접대비와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1200 또는 3600의 이번 수익금액에서 적용률 이거를 A 금액이라고 보면은 이 A 금액 곱하기 20% 그리고 그 중에 작은 금액을 문화접대비에 해당이 된다. 이때 특정범위는 앞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 관련한 업무용 승용차에서 관련한 이런 게 있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특정법인에 해당하면은 이 A 금액에 곱하기 50%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한도 초과 후 자산 감액. 접대비 한도 초과가 135, 접대비 계상액이 135, 이 중 일부가 유형자산 취득 원가를 구성을 한다.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가 6,200만 원, 따라서 7,300만 원 송금불선입 기타로 사회 처분이 됐다. 사회 유출로. 이에 대해서 두 번째, 이 중에 건설 중인 자산 또는 그리고 건물이 포함됐다면은 먼저 자산을 제외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은 135에 30, 800이 70에 해서 35,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부분은 30, 건물 중인 자산은 70 이렇게 있다. 그래서 먼저 비용을 빼서 35만큼은 그냥 기타 사유 유출로 했으니까 상관이 추가 조정할 거 없고, 그 다음 건설 중인 자산은 해당하는 부분 30을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을 한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건물 부분 남은 8은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해주고, 이 부분은 감가상각비 직부인으로 해준다. 따라서 여기서 자산의 취득가액 80, 회사계산 감가비가 10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회사계산 감가비 10에서 빼기 10 그리고 곱하기 취득가액 80분의 직부인된 금액 8 하면은 이 숫자 1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이 1은 송금불산입 유보를 해준다. 따라서 회사계산 감가비 10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준 9만큼이 회사가 계산한 진정한 감가비가 되고, 이 자산 취득가액에서 세무상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최초 80에서 마이너스 전체 직부인된 8을 빼준 게 취득가액이 된다. 다음 기부금. 기부금의 먼저 종류.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법정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무상기증하는 금품가액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3.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이때 이재민에는 해외 이재민도 포함이 된다. 4. 학교 등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이 학교에는 사립대학, 그리고 국립대학, 대학원, 기능대학 등이 포함이 된다. 병원 등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이 병원에는 국립대학교 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땡땡병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6. 사회복지사업 비영리법인 중 전문 모금 기관으로서 두 가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리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일단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몇 가지 지정된 것들, 대한적십사사, 한국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얘네들은 다 법정기부금인 것을 주의. 다음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만약에 회사가 자기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연을 했다, 또는 여기에다가 금액을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 이는 전액 송금임을 주의. 하지만 법인이 다른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금액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기부금이다.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능대학, 전공대학, 위료법에 따른 위료법인, 종교단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등이 이런 것들을 공익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익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된 경우 이는 지정기부금이다. 다음 7.
유치원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주는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지출. 주의해야 될 거,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주는 교육비, 연구비, 장학비인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실비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때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때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유료라고 하면은 이는 제외되는 것을 주의. 그 다음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무료, 실비로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 국제기구, 유엔 난민기구, 세계식량계획은 등 얘네들은 지정기부금을 주의.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것도 지정기부금이다. 마지막으로 비지정기부금. 얘는 꼭 기부금 같아 보일 수 있는데 비지정기부금인 거. 정당에 지출하는 기부금. 그리고 동창회, 종친회, 향후회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에게 주는 기부금들. 그리고 이외의 기부금, 그 이외의 얘네 셋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들은 전액 비지정 기부금이다. 불우이웃 돕기 등, 이때 불우이웃 돕기 등이 있는데 그 불우이웃 돕기는 불우이웃 돕기의 자체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줬던 단체를 봐야 된다. 이 단체에 따라서 법정 지정으로 나눌 수 있다. 비지정으로. 그 다음에 기부금의 분류. 먼저 기부금의 정의.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게 바로 기본적인 기부금이고, 그다음에 위재기부금. 특수관계인 외의자의 거래에서 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한 경우, 고가 매입 시에는 이 시가에 곱하기 1.3을 곱하고 이거보다 더 초과해서 매입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이때는 송금산인 마이너스 유보가 끊긴다는 것을 주의. 저가 양도는 시가에 곱하기 0.7, 즉 100이면은 시가가 100일 때는 곱하기 0.7을 한 70까지가 시가로 보고, 따라서 50으로 매입을 했다면은 더 작게 취득한 마이너스 20만큼이 기부금이 된다. 이 기부금 자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없다. 고가 매입 시에만 마이너스 유보임을 주의. 특수관계 외의자에게 부동산을 만약에 임대했다. 만약 이때 특수관계 외의자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했다면은 임대료 시가만큼을 기부금으로 본다. 만약에 저가로 임대를 했다면은 시가 백이 받은 임대료만큼의 차이가 기부금이 된다. 위재기부를 했지만 이에 대해서 또 대금을 이연해서 지급했다라고 한다면은 특수관계인 사례를 보자. 특수관계인이 아닌 위료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5천만 원인 기계장치, 이때 원가는 3천만 원이며 이를 2022년 12월 10일 8천 원에 취득을 했다. 8천만 원에 그 대금 중 7천만 원은 취득일에 바로 지급을 했고 잔돈 1천만 원은 2023년 1월 5일, 즉 다음 기에 지급을 했다라고 보자. 이때 먼저 받은 금액은 매입한 금액은 8천만 원, 시가는 5천만 원에 곱하기 1.3을 곱해서 6,500만 원, 즉 고가 매입에 해당을 하며 이 고가 매입의 차액은 1,500만 원이다. 이에 대해서 회사는 기계를 8천만 원, 차변에 기계 8천만 원, 대변에 현금 70, 미지급금 10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세무상으로는 차변에 기계 65,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 70. 이에 따라서 기부금은 5만큼이 기부금이 된다. 따라서 세무조정은 먼저 기계를 감액해주는 송금산입 기계 15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미지급금이 있으면 안 되니까 미지급금 감액, 송금 불산입, 미지급금 10 유보, 그리고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5만큼이 기부금이 된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법정단체에게 지급을 한 금액이 있다면은 만약에 이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의 경상경비로 충당 등의 목적, 즉 일반 회비인 경우에는 송금이 맞다. 그냥 전액 송금으로 본다. 하지만 이외의 회비라고 하면은 즉 특별회비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관련 기부금으로 처리를 한다. 이외의 단체, 즉
이렇게 법인 주무관세 등록 안 한 임의단체에게 지급한 회비라고 하면은 얘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송금불산입 해준다. 현물기부금 평가. 이 기부금에서 현물기부금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현물로 줬을 때는 법정 기부금이거나 또는 지정기부금이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현물로 기부했다면은 얘는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으로 본다. 하지만 지정기부금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해당을 한다거나 비지정기부금인 경우에는 맥스 시가와 장부가만큼 이 기부금을 계상을 한다. 이때도 현물 기부금도 세무 조정에 끊기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이에 관련된 예를 들어 향후에 현물 기부를 하고서 이 200만큼 기부금으로 계상을 했다. 이에 대해서 원가는 200이지만 시가가 300일 경우에는 송금불산이 비지정 300을 사회유출로 해줘야 된다. 회사가 현물 기부를 200만큼 했다고 그대로 200이 아니라 송금불산이 파는 금액마저도 이 위에 맥스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 귀속 시기. 기부금은 귀속 시기가 원칙은 지출한 날로서 현금주의가 적용이 된다. 따라서 어음인 경우에는 어음 결제일, 수표인 경우에는 수표 교부일, 선일자 수표인 경우에는 실제 대금을 지급한 날. 하지만 이에 예외로 설립 중인 단체에게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단체가 설립에 인허가를 받은 날이 기부금 귀속 시기가 된다. 계산 문제. 먼저 기부금 정리를 쫙 먼저 훑고 애매한 문제 나와 있으면은 일단은 체크를 해둬야 된다. 크게 법정, 우리 지정으로 이렇게 해놓고 먼저 회사 계상은 법정이면은 2월과 단기분, 우리면은 단기분만, 지정이면 2월과 단기분. 이때 법정과 지정 기부금은 2월 된 것은 2013년부터 21년까지의 2월만 여기 체크하면 된다. 그런 다음에 쭉 이제 기부금을 보면서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데 NI가 있고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이렇게 세무 조정을 쭉 해야 된다. 이때 문제 제시 중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단기 순이익이거나 무슨 차가감 소득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부금 관련 세무 조정을 제외했다라고 하면 비지정 등 이 기부금이 아예 다 반영이 안 된 것이다. 하지만 기부금 2월 산입, 기부금 한도 초과만 제외했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돼 있다면은 비지정 등 이런 세무 조정 사항 등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가는 세무 조정은 전부 반영이 된다는 것을 주의. 따라서 이 기부금 한도 초과와 2월 송금 산입만 제외한 모든 이제 세무 조정을 쫙 했다면은 이를 차가감 소득이라고 하며 이 차가감 소득에서 플러스 단기 법정 우리 지정 기부금 등을 다 더하고 마이너스 합병 분할 시에 양도소득이 있다면은 이는 마이너스 한 금액. 이것까지 조정을 하게 된다면은 이는 기준소득 금액이 된다. 이 기준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빼야 되는데 이 2월 결손금은 그 과표랑 할 때랑 똑같이 2012년부터 21년 사이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의 한도, 중소기업이거나 회생계획인가 있으면 한도가 없고 이외라고 하면은 기준소득의 60%만 한도가 된다. 이렇게까지 빼서 네모 금액을 계산해준다. 이때 2월 결손금을 뺀다고 해서 비과세, 소득공제까지 다 차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즉 2월 결손금만 뺀다는 것을 주의. 이 네모 금액을 구했다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법정기부금 한도를 보고 법정기부금은 네모 곱하기 50%까지만, 그리고 우리사주적 기부금이면은 네모 금액에서 법정기부금에서 이제 기부금으로 인정된 금액을 빼고 거기에 30%, 그리고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는 네모 금액에서 법정과 기부금을 다 뺀 이 금액에 곱하기 10%. 만약에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은 20%가 한도이다. 2월 송금 산입이 있다면은 이 한도만큼 다 송금 산입 기타로 처분을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한도까지 다 해주고 이 한도를 더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해준다. 이렇게 기부금 관련 이제 2월 산입 한도 초과까지 다 계산을 해주면은 이거 차가감 소득에서 다시 얘를 적용을 시켜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2월 결손금은 다시 이제 한도랑 다 구하고 비과세 소득 금액까지 다 해주면은 그게 과세 표준이 된다.